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2살이 되는 어제 막 곰신을 쉬는 누군가의 여자친구입니다. 벌써부터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그립고 늘 오던 연락이 오지 않아 서러워서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연을 씁니다. 제 남자친구와는 올해로 3년째 오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연애 초반의 설렘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종류의 설렘과 사랑이 그 자리를 메꾸어 저희 만남을 돈독히 하고 있나요? 남자친구와 처음 본 것은 대학교 1학년의 신입생 환영회였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붙어서 간 신입생 환영회는 그야말로 설렘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선배들과 그 사이에서 이제가 성인이 된 티를 못 벗은 신입생 속에 저는 그 속에서도 유난히 얼이 빠져 있던 조그만 여학생이었습니다. 160이 채 안 되는 키 덕분에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인지 그저 앞만 보고 걷던 중 저희과 팻말을 든 선배를 보았습니다. 긴 머리칼에 모델같이 키가 큰 여자 선배였는데 많은 신입생 남학생들이 그녀 뒤에 줄을 서서 예쁜 얼굴에 멋진 몸매를 가진 그 선배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선배의 뒤로 쪼르르 가서 줄을 섰죠. 신입생 환영회는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저는 어느새 과 동기들과 함께 자기소개를 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신입생 환영회 오기 전 술을 몇 번 마시고 제 주량을 알고 있던 저는 적당히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을 몇 번 마셔보지 못한 동기들은 하나둘 화장실로 향했고 저는 그런 그들을 즐겁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몸을 못 가누던 남자애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 선배를 동경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던 아이들 중 하나였던 그 아이는 처음 와보는 술자리에서 그 여자 선배가 따라주던 술을 모두 받아 마시고는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나라는 생각을 하며 혹시라도 토를 할까 주시하고 있던 찰나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눈을 획 피했고 고지어 못 참겠다는 듯이 화장실로 달려나갔습니다. 눈이 마주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갑자기 토하러 뛰어나가니 기분이 상했던 저는 고개를 팩 돌리고 말없이 안주만 집어먹었습니다. 휑한 얼굴로 자리에 돌아온 그는 이내 집에 바래다 주겠다는 여자 선배에게 부축을 당해 술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와 다시 마주친 것은 개강 이후 첫 수업의 강의실에서였습니다. 다시 본 그는 훤칠한 얼굴에 시원시원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의실에서 만난 동기들과 금방 친해져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동기들 여럿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더군요. 사실 별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며 강의실을 뜨려고 하던 찰나 그 동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는 권유였습니다. 다음 강의의 시간이 촉박했던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그렇게 두 번째 만남 또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우리는 조금 오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듣는 강의에서 조별과제의 조언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사교성으로 저를 포함한 조의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일사천리로 역할 분담과 조별 과제의 방향성을 정한 그는 해맑게 웃으며 오늘은 함께 점심을 먹어줄 것이냐며 물었습니다. 그의 언변에 반쯤 홀려있던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한 번쯤은 부르라며 약속을 잡았죠. 그 짧은 약속의 말에도 그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신입생 설명회 때에 여자 선배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친구 사이에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정작 그가 밥을 함께 하자고 불렀던 것은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마침 그의 동기들 모두 시간이 되지 않아 둘이서만 찾은 식당은 꽤나 비좁았지만 분위기 있는 대학로의 일식집이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했던 분위기였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분위기를 띄우고 말을 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던 그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점점 풀려 식사가 끝나갈 때즈음에는 그와 무척이나 친밀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한 뒤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어느샌가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단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뒤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제 첫인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외모로 사람들의 호감을 쉽게 사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으며 재미있는 말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그에게 점점 친구 이상의 감정이 들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 여자 선배를 보던 그의 눈빛과 부축당에 걸어가던 그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얼른 마음을 접으려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느 날처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연애라는 화제가 나오자 그는 제게 좋아하는 남하고는 없는지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소개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주겠다고도 덧붙였죠. 그를 좋아하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그런 그가 야속했지만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저희였기 때문에 그저 꽁한 표정으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술 기운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 저는 복잡한 마음에 제 자신의 주량을 잊고 끝도 없이 술잔을 들이켜기에 이르렀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 딸꾹질까지 시작한 마당에 무슨 체면을 차리냐는 마음에 저는 제 이상형이라며 그에 대한 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교성 넘치고 상냥하고 말도 잘하는 친구가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남자라고요. 닥치는 대로 내뱉고 나니 그렇게 창피한 말도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어본 그는 의외로 당황도 정색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을 뿐이었죠. 그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느라 애썼다며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며 이제 좀 넘어온 것 같은데 제게서 좋아하는 티가 안 나서 불안했다고 참아와서 쓸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그 여자 선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당황한 채로 그 여자 선배는 어떻게 된 거냐 물으며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그는 당황하며 절대 아니라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뒤늦은 해명을 들어보니 그 여자 선배는 그의 친누나로 같은 학과에 입학하여 학생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가 롤 모델이었던 그였기 때문에 누나의 대학을 목표로 했고 친누나를 신입생 환영회에서 본게 감개무량하여 그녀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그녀가 부축해 나갔던 것 또한 함께 집에 갔던 것이었죠. 많은 학우들에게 알려진 내용이라 저 또한 알고 있었을 줄 알았다며 해명하는 그의 모습에 얼굴이 새빨개진 저를 보며 그는 귀엽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귀게 된 저희는 3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사귀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남자친구와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함께 밤을 지새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멋진 밤을 보내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은 도전하는 자가 쟁취한다고 하죠. 오늘은 열정적인 구애로 마음을 사로잡은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가게를 2개 운영하는 40대 남자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연말이 다가왔네요. 가게에 열정을 쏟고 있기도 하고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동호회며 모임이며 상가 번영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 저희 상가에 비어있던 작은 자리에 꽃집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들 분위기도 좋고 가족처럼 지내는 상가 번영회 식구들이라 작은 선물을 해주자면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커피 머신을 구매했습니다. 대표로 선물을 드리러 방문했는데 웬걸 정말 아리따운 여성분이 계시는 겁니다. 머리는 집게로 틀어올려서 가냘픈 목선이 보이고 하늘하늘한 앞치마를 하고 방긋 웃어주시는데 정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예쁜 꽃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을 정도의 미모의 사장님이셨죠. 선물을 받더니 수줍게 웃으시며 꽃 한 송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만 해주었지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남자도 꽃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중하게 들고 집에 고이 모셔두었죠. 상가 식구들끼리 분기별로 한 번씩 친목 도모를 위해 식사 자리를 갔는데 꽃집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지나가는데 꽃향기가 싱그럽고 머리를 반만 묶으셨는데 어깨 너머까지 넘실 때는 머리카락까지도 아름다우시더군요. 잘 부탁드린다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알고 보니 9살 난 아들이 하나 있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저렇게 아리따운 여성을 놓치고 사는 남자는 참 운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점심 드시러 종종 방문하시라고 이야기를 건네면서 편하게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끝나갈 때 여자분 혼자 계시니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상가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라고 제 연락처도 전달드렸어요. 수줍게 웃으시는 모습이 어찌나 설레던지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가게에 점심 드시러도 종종 들르시고 아이와 저녁 먹으러도 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잘 챙겨드리고 친밀도를 쌓았죠. 뵐 때마다 아름다우시다 몇 번 칭찬도 건네고 커피나 식사하자고 했는데 좀 애매하게 거절을 계속하셔서 안 되는 건가 포기를 하던 찰나였습니다. 상가 일이라고 괜히 핑계를 대며 말을 붙이는 것도 솔직히 더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운명 같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마감이 빠르게 끝나서 일찍 집에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아들과 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끝나는 거 아니냐며 나가려고 하시길래 괜찮다고 붙잡고 식사를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직원들은 먼저 퇴근시키고 겸사겸사 식사 같이 하자면서 밥을 먹는데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저는 와이프가 몸매 망가지는 것도 싫고 서로 아이를 키울 정도의 성격이 되지 못하는 데다가 좀 늦게 결혼한 것도 있고 해서 둘이서만 살고 있거든요. 아이 욕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천사 같은 분과 귀엽고 똘똘한 아이와 밥을 먹고 있으니 제가 바라던 가정의 느낌은 이런 것이었나 싶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잘 대해주니 확실히 저에 대한 경계심이 확 풀어지신 게 눈에 보였어요. 괜찮으시면 나중에 커피 한잔하러 가자고 말씀드리니 수줍게 얼버무리시더군요. 싫으신 건가 싶어서 좀 아쉬웠는데 웬걸 다음 날 문자가 온 겁니다. 설레는 마음에 가게도 맡기고 드라이브 겸 교회로 나가서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는 소리도 예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지어지는 야리야리한 분위기를 갖고 계십니다. 종종 답답할 때는 이렇게 드라이브라도 부탁하라고 했더니 와이프분이 싫어하실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오늘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더니 친정 엄마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술 한잔 하자고 권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해서 저희는 술을 한 잔 기울이면서 세상 살아온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린 나이에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을 하고 무서워서 도망친 채로 아이를 낳아버려 싱글맘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람의 팔자라는 게 이렇게 기구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늦게나마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이도 없고 와이프도 사교적인 사람이라 밖으로 잘 돌아서 서로 시간을 보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쇼윈도 부부라고 하기에는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유대감이 부족한 사이입니다. 오빠처럼 좋은 남편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그녀를 보다가 입을 맞춰버렸습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그녀는 가만히 입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신 자기야, 여보 애칭을 부르는 그녀를 안아주며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서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차에 몸을 실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갑자기 걱정되더군요. 그녀도 고민인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운전을 해서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또 만나고 싶은데 먼저 연락하기엔 좀 미안한 마음이 앞서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저희 가게에 다시 점심을 먹으러 늦은 시각에 찾아왔습니다. 하필 알바도 없고 직원들도 쉬는 시간이라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하려고 나오더니 왜 연락을 하지 않느냐며 서운하다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날 시간에 맞춰 꽃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 들어갔습니다. 내가 연락을 먼저 해도 될지 망설였다 해도 어떻게 보면 내 위치가 더 애매해서 그랬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녀는 싱긋 웃으며 자신과 연애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 이후로 저희는 몰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와 함께하는 날들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주변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함께 있으면 사랑이라는 걸 느낍니다. 매번 가게 일에 치이고 사람들에 치여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제가 남자로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상황을 확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 위치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 멀리 나가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것도 저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저의 연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하루하루이지만 신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몇 번의 시도 끝에 포기했다면 자신도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을 걸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넉살 좋게 그리고 편안하게 말을 걸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제가 보여줬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와 준 거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세요.